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후 1억 있다면 한 달 1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요즘 꽤 많이 보입니다. 노후에 1억으로 배당률 연 12%인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이면 월 200만 원, 3억이면 월 300만 원이니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커버드콜 ETF 한 종목을 2년 동안 매도 없이 꾸준히 보유해 오면서 느낀 솔직한 경험담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5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ISA 계좌에서 보유하는 게 왜 절대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커버드콜 ETF 투자 시 기억해 두면 좋을 5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커버드콜 ETF는 유행에 민감한 상품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느끼는 피로도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 장기 투자보다 커버드콜 장기 투자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한 한 종목을 흔들림 없이 오래 보유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콜옵션 매도로 높은 분배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주가 상승에 제한이 걸립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 한편엔 높은 분배율과 주가 상승을 모두 얻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처음엔 높은 수준의 분배율을 누리고 싶어서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지만 상승장에선 주가 상승도 함께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기존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라는 홍보 문구로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합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종목이나 섹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커버드콜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높은 분배율과 주가 상승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장담컨대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잠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3년 말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개수는 10개 내외였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커버드콜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일명 타미당 2호로 불리는 종목이죠. 2022년 하락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상품이자 기존 커버드콜 ETF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단숨에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바로 이 종목입니다. 타미당 2호는 2024년까지 비교적 좋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부터 기초자산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주가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ETF의 인기도 자연스레 식었습니다. 새로운 커버드콜 상품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타미당 2호도 유행이 지난 상품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기술주, 특히 AI 열풍에 힘입어 빅테크와 AI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와 같은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죠. 지금은 기술주 섹터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이 찾아오면 유행은 바뀌고 또 다른 유형의 커버드콜 상품이 새로운 정답인 것처럼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이 바뀌어가는 데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하면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끝까지 신뢰하며 적립식으로 모아가거나 장기 보유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초자산이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는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락이나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어떤 커버드콜 ETF든 장기 보유 시 하락 후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위기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며 기존 상품의 단점을 언급한다면 기존 상품 보유자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 ETF가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큼 안전한 종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분배율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장기 보유 시 심리적으로 흔들릴 만한 요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며 시기를 잘못 만나면 분배율 이상의 주가 하락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어쩌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 추종 투자보다 신경 써야 할 게 훨씬 더 많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커버드콜 ETF로 채우는 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중을 너무 높이는 건 오히려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의 성장을 넘어설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커버드콜 ETF가 기본 ETF를 넘어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 계좌에서도 커버드콜 ETF인 타미당 2호가 기본 ETF인 타미당을 앞서 나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반전은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 연금저축 계좌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담겨 있고 ISA 계좌엔 커버드콜 ETF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온 종목들인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기본 ETF인 타미당과 솔미당은 15% 정도 수익이 난 반면 커버드콜 ETF인 타미당 2호와 코미커는 대략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물론 배당 수익까지 합산한다면 수익률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 ETF의 성과를 커버드콜 ETF가 넘어설 순 없었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 투자자라면 이 종목을 보유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커버드콜 전략이 가미된 종목이 아니라 본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을 확신한다면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구조상 상방이 막혀있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주가 상승까지 누리고 싶은 욕심에 상방이 덜 막힌 상품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장기적으로 본주를 넘어서는 상품을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시장을 이길 목적으로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결국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커버드콜 전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초과 수익을 모두 달성하는 건 단기적으론 가능한 일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세 번째, 커버드콜 ETF 장기 보유 시 평가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당황해선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커버드콜 전략 특성상 주가 하락 후 반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예기치 않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 역시 타미당 2호와 코미커를 2년 동안 보유했지만 현재 계좌에 찍힌 평가손익은 합산 마이너스 385만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두 종목을 보유하면서 받은 분배금이 대략 1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총 수익은 615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총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받은 분배금보다 주가 하락이 더 커서 총 수익이 마이너스인 구간도 종종 있었습니다. 두 종목에 투입된 자금이 5,800만원 정도이니 2년간 수익은 10.6%입니다. 분배금까지 합산한 총 수익으론 대략 연 5%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이죠. 5,800만원을 한 번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왔음에도 연 5% 정도 자산이 늘어난 것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타미당 2호는 연 10%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만약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지난 2년 동안 배당 수익으로만 20%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주가가 6%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총 수익
수익률은 14% 정도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 1년에 대략 6에서 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매달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적금보다 나은 수익률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에겐 나름 만족스러운 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S&P 500이 6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커버드콜 ETF는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투자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커버드콜에 대한 생각도 투자자에 따라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드콜 ETF에 걸었던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연 5%가 조금 넘는 성과에도 나름 만족했습니다. 큰 폭의 주가 상승은 다른 종목에 맡기고 커버드콜 ETF로는 현금 흐름을 늘리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투자에서 공짜 배당은 없습니다. 먼저 제가 코미커라는 종목을 타미당 2호와 함께 보유해온 이유부터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미당 2호는 대략 연 10%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종목이지만 코미커는 그보다 높은 연 12%의 분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둘 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지급하는 분배금에는 2%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는 2년 전 연 12%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코미커를 놔두고 2% 적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타미당 2호를 훨씬 더 많이 매수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계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타미당 2호의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6%인데 반해 코미커의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연 2%씩 2년 동안 추가로 지급한 분배금 4%가 주가에서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겨 너무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다 보면 그 여파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조건 높은 분배율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 분배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 주가에 맞춰 분배금도 함께 하락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하는 상황은 현금 흐름 확보 측면에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들이 인기였지만 상황이 바뀌면 높은 분배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SA 계좌에서 커버드콜 ETF를 장기 보유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초 제 ISA 계좌에 입금된 분배금은 타미당 2호 45만 5,800원, 코미커 4만 7,070원, 합계 50만 2,870원입니다. 분배금이 지급되기 전이었던 9월 말에 제 ISA 계좌 현황과 분배금이 지급된 직후인 10월 초에 제 ISA 계좌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말 실현이익은 738만 2,367원, 10월 말 실현이익도 738만 2,367원으로 동일합니다. 분배금 50만원을 받았지만 ISA 계좌의 실현이익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실현 손실을 살펴보죠. 9월 말 실현 손실은 마이너스 1241만 9,040원이었지만 50만원 분배금을 받은 이후 실현 손실이 마이너스 1365만 7,473원으로 손실 금액이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50만원을 받은 것이 실현 이익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4만원의 실현 손실로 잡혔음을 의미합니다. ISA 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손익통산이란 게 적용됩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를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형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고 그 결과 1000만원의 투자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죠.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800만원에 9.9%의 세금이 붙는다면 79만 2천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한 또 다른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로 800만원의 손실을 본 기록이 남아있다면 1000만원의 투자 이익에
800만 원의 투자 손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200만 원만 수익이 난 것으로 반영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200만 원을 제외한다면 과세 대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의 투자 이익이 났다면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얼마가 났든 상관없이 투자 이익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을 겁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손익통산을 잘만 활용한다면 꽤 의미 있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절세의 핵심은 손실로 잡힌 금액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10월 초 제 ISA 계좌엔 50만 원의 분배금이 입금되었지만 전산상으론 124만 원의 실현 손실로 잡혔습니다. 실현 손실이 124만 원 늘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124만 원 수익이 나더라도 손익통산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은 없습니다. 제 ISA 계좌에서 실현 손실로 잡혀있는 1365만 원은 다행히도 실제로 제가 손실을 본 금액이 아닙니다. 투자금을 잃지 않았음에도 큰 금액이 실현 손실로 잡혀있는 것은 절세 측면에선 저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배금을 받았음에도 실현 손실로 반영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표증분이 마이너스가 될 때입니다. 분배금 지급 전 과표기준가에서 매수 과표기준가를 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 실현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증권앱에서 타미당 2호의 과표기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말 분배금 지급 전 과표기준가는 9,732.39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타미당 2호의 매수 과표기준가는 10,721원이었습니다. 분배금 지급 전 과표기준가에서 제가 매수했을 당시에 과표기준가를 뺀 과표증분은 마이너스 268.331원입니다. 당시 제가 보유했던 수량 3,437주를 곱하면 마이너스 92만 2,253원이 됩니다. 이 경우 11월 2일에 28만원 가까운 분배금을 받았지만 제 ISA 계좌 현황엔 92만 2,253원이 실현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 분배금이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과세 대상 분배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과표 기준가가 최초 발행가보다 낮아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코미커의 최초 발행가는 만원이었는데 9월 말 분배금 지급 전 과표 기준가는 9,670.5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과표 기준가가 최초 발행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분배금을 받았어도 실현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 계좌에 입금된 분배금은 총 1,061만 3,166원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익으로 잡힌 금액은 실제로 받은 분배금보다 적은 738만 2,367원이고 실현 손실로는 무려 1,365만 7,473원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넘게 분배금을 받았지만 계좌 해지 시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1년 4월에 ISA 계좌를 개설해서 의무 약정 기간 3년을 채우고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도 아직 해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실현 손실로 잡혀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ISA 계좌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200만원 비과세 혜택도 매력적이지만 손익통산을 잘 활용하면 그에 못지않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적립식으로 매수할 경우 평균 매수 과표 기준가가 계속 변하는데 이를 증권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현 손실이 늘어날 때 보유 종목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접 투자해보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가 보겠습니다. 2년 동안 하나의 커버드콜 ETF를 꾸준히 보유하면서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를 모두 경험해보니 커버드콜 ETF의 장단점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살 깎아먹
받아먹기라는 표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과하지 않은 비중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투자로 멈추지 않고 ISA 계좌와 커버드콜 ETF의 조합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조합을 찾아 조만간 종목도 한번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꾸준히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커버드콜 ETF를 2년간 꾸준히 보유하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커버드콜 ETF는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다. 두 번째, 결국 기초자산의 성장을 넘어설 수 없다. 세 번째, 커버드콜 ETF 장기 보유 시 평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네 번째, 공짜 배당은 없다. 다섯 번째, ISA 계좌와 커버드콜 ETF의 조합으로 기대 이상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SA 계좌의 혜택 중 200만원 비과세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을 활용하는 전략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양한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내용을 증권사에 여러 번 문의했고 여러 답변을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음에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부분을 담았지만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에서 2년간 보유했던 타미당 2호와 코미컬을 조만간 다른 커버드콜 종목으로 교체하려 합니다. 종목 교체 이후에도 실현 손실을 늘려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ETF와 함께 보유하면 시너지를 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